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잠의 수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김상욱 교수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은, 즉 이 우주는 떨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떨림을 울림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로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얻죠. 본다는 것은 빛, 그러니까 전기장의 진동, 전기장의 떨림을 느끼는 거고요. 듣는다는 것은 소리, 즉 공기의 떨림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우주의 떨림으로 울림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런 어떤 소리, 파동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스피커가 있고 여기서 음파가 나오면은 이렇게 파동이 우리 귀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듣는 거고요. 빛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역대의 파장이 있으면은 그 파장의 성분의 어떤 파동이 소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본다면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지는 촉각, 그리고 우리가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냄새를 느끼는 후각 또한 이러한 파동에 의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식 하나로 불멸이 된 프랑스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조제프 푸리에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생각해낸 것은 무한한 파동의 합으로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두 가지 그 선이 있으면은 이게 연속이 아닌 그런 어떤 두 가지 선이 있는데 이것을 파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동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양이니까 그거를 아무리 더해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을 무한히 하다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푸리에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선이 무수히 많은 파동 성분으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큰 모양이다가 이제 조그만 것들을 무한히 더해갈수록 점점 더 근접한다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동은 이러한 원 성분의 어떤 높이 성분을 이렇게 원의 막대기가 쭉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을 높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동 성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원이 생각해보면은 이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러한 것이 이제 파동을 표현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파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화살표 아까는 하나만 돌아갔었는데 이제 두 개의 원이 있고요. 두 개의 원이 동시에 화살표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원들을 겹쳐놨습니다. 한 화살표 끝에 그 다른 화살표를 또 놓고 이 두 개의 원을 동시에 겹쳐서 돌아가게, 이것 또한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이 진동 크기가 폭이 2인, 즉 화살표가 두 개가 겹친 모양이 파동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원이랑 돌아가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 끝점들을 이음으로써 이제 파동들이 겹쳐지는, 합쳐지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퓨리에가 말한 것처럼 무한히 이러한 작은 화살표, 즉 원을 돌아가는 화살표들을 끝점들을 다 서로 이어서 다 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퓨리에가 처음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들을 보시면은 다 원들이 돌아가는 그 화살표가 있죠. 원 안에서 그런 것들을 끝점들을 다 더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러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떠한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퓨리에가 처음 알아낸 것이고요. 이것은 음표인데, 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들, 다양한 크기의 원들, 그리고 각각 돌아가는 원 안에서 돌아가는 막대기 모양이 속도가 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처음 생각해낸 분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아직도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진 파일도 저장을 할 때,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이러한 파동으로, 즉 뭐 가로 성분의 어떤 널찍한 파동, 세로 성분의 좀 조밀한 파동, 대각성 성분이죠. 이러한 파동들의 합으로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 C 값들이 있죠. 이러한 C 값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다시 이미지를 복원을 할 때 이 C 값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복원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음성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음성 성분도 이렇게 수많은, 이게 주파수마다 이 주파수 성분의 어떤 그 값들을 이렇게 쭉
쭉 저장을 해 놓은 건데, 실제로 이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음성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음성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렇게 수많은 무한히 많은 주기 성분들의 파동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러한 그림을 좀 보셨을 거예요. 프리즘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빛도 사실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면은 다양한 성분의 빛, 즉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빛의 파장, 아까 말씀드린 주기 성분이 다르다는 건데, 이러한 각각 다른 성분의 어떤 파동이 다 함께 섞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나눠 보면은 이 빨간색 성분도 또 나눠 보면 또 나뉘고 무한히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활용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실생활의 어떤 것들도 다 어떤 무한히 다양한 성분의 파동들이 합쳐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가 삐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당기는 거죠, 힘껏.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삐 소리가 나면 그냥 이두근 이걸 당겨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팔 힘만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먼저 활성화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동원되는 그런 어떤 수많은, 우리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60조 개라고 하는데요, 약. 그런 어떤 근육 세포들이 어떤 것은 수축하고 어떤 것은 수축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다리 근육의 종아리 근육만 어떻게 미세 근육 세포들이 수축을 하고 팔 이두근도 동시에 수축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 미세한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이런 세포들이 어떤 것은 수축하고 어떤 것은 수축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서 시간상 이렇게 동시에 해야지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근육 세포 안을 또 들여다보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어떤 1000배 이상 작은 이런 미오신이라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미오신이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근육 세포가 또 수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또 이 ATP 공장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러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노 공장이고요. 머리카락보다 1000배 이상 작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실제로 기계 작동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절하는, 환경을 또 조절하는 것이 있겠죠. 유전자를 통해서. 아무튼 그런 수족의 어떤 수많은 원소들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어떤 미세한 원들이 결국에는 그 음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이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 원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폐를 둘러싼 근육이 동시에 수축을 해야겠죠. 아까 이두근을 통해서 아령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공기가 수축이 되면 공기가 이제 내보내지겠죠. 그래서 이게 기도를 따라서 성대와 입안 그리고 입술로 나오면서 이 공기가 수만 번 부딪히겠죠. 굉장히 많이 부딪힐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입 안에 어떤 미세 근육들이나 입술의 미세 근육들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음으로써 그 공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그 주파수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생아 때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 따라해봐,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그 소리를 따라하고, 우리가 혓바닥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이 원숭이가 혓바닥을 내미는 걸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퓨리에 변한 수식이 굉장히 위대한 걸 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요지는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무한히 미세한 파동들을 무한히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도 무한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은 왜 이렇게 다양한 파동 성분들이 합쳐져서 어떠한 정보를 표현하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동들로 우리가 정보를 이제 교환하게 되면 그 주파수가 전달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도 이러한 그 특정 주파수 성분만 주파수에 따라서만 울리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구별을 해주게 하는 거죠. 우리가 통화를 할 때 이게 여자친구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그 스피커를 통해서 동시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 원리가 그 두 사람의 이 주기, 그러니까 이 파동의 모양이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좀 고주파수, 이렇게 진동이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이런 떨림이 적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주파수 성분과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FM 라디오랑 그런 TV 채널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사용을 해도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인터넷을 한다 하더라도 섞이지가 않잖아요. 정보가 잘 유지가 되고, 그 정보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이러한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파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위로 이제 볼록한 걸 1, 아래로 볼록한 걸 0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러한 숫자 디지털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주파수 성분을 조금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소리로 비유를 하자면은 한 사람 거는 남성의 목소리, 그 다음에 한 사람 거는 여성의 목소리, 미세하게 다 다른 목소리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한테. 이러한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이거를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보를 헷갈리지 않고 합쳐지지 않고 뭉뚱그려지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원리가 이러한 퓨리의 수식에 따라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뇌도 이러한 라디오처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각각 뇌 영역에 다른 주파수 성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이런 게 막 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아까 신경세포도 각각 다른 주파수 성분을 캐치하고 그것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을 장점을 좀 더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파수 영역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거슬리는 소리를 지우고 싶어요. 한꺼번에 이제 뭉뚱그려온 소리 중에서 특정한 뭐 고주파수 삐 소리 나는 그런 잡음을 없애고 싶으면은 그러한 특정 주파수 성분만 지운다면은 그것이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죠, 소리를. 그래서 음성 변조, 이러한 그림을 통한 영상 처리,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퓨리의 수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 교환 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바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퓨리의 선생님의 수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좀 뜯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GT는, 그러니까 아까 스피커로 들어오는 어떤 뭉뚱그려진 것을 이제 GT로 표현을 했고, 위에 이제 G햇으로 표현한 이 함수는 그 함수가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듣는 합쳐진 것, 그리고 이것은 주파수 성분으로 각각 나뉘었을 때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2의 지수승은 어떤 마이너스 2파이 i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 주기를 나타내는 어떤 파동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원성분의 어떤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 지수 2 성분의 어떤 것을 미분을 하면은 그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서 이제 자기 본연의 함수가 유지가 되는데, 이 i가 앞에 붙었다는 것은 회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소평면에서. 이것은 이제 원래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즉 이 함수가 나아가는 방향, 즉 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은, 즉 지금 있는 위치에서 수직 방향으로 그 함수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인데, 이 함수가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복소평면에서 변하는 모양을 보시면은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원 성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파이 i가 이제 원 모양으로 운동한다는 뜻이고, 여기다 f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기 성분인데, f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을 더 빨리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f 값이 커지면은 빠른 주기 성분이 그만큼 그 원을 도니까 빠른 주기 성분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곱해졌죠. 그 원래 함수랑 그 다음에 이 파동, 즉 주기를 표현한 어떤 값이 서로 곱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 더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곱해진 것이 성분이 얼마나 큰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주기 성분이 정해진다는 건데,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고주파수 성분인 것이 원래 함수에도 이제
존재를 하죠. 여기도 볼록하고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이 주파수 성분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원래 함수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 변환을 하면 이러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원래 함수에서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막대를 따라서 이러한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다 한번 계산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침 그 주파수 성분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 큰 값이 상승이 되겠죠. 왜냐면은 실제 함수 값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곱해진 그런 어떤 주기 성분도 동시에 값이 크면은 곱해졌을 때 또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값과 큰 값이 곱해지면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이것이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함수고 이것이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파수 성분이 이 원래 함수에서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특이하게 이제 3 주기를 가진 이제 주파수 성분이 많은 그런 어떤 함수이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김상욱 교수님도 설명했듯이 우리 몸은 모든 게 이제 정보교환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 자체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뇌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의식 깨어있을 때 이러한 뇌파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러한 빠른 뇌파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가 잘 때 이러한 뇌파들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느린 뇌파가 나타나는데 물론 꿈을 꿀 때는 다시 이러한 좀 빠른 성분의 뇌파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뇌파가 곧 깨어있는 우리 의식의 장본인이고 우리가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잠을 잘 때는 다른 특정 뇌파가 나타나는 조금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서파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 뇌파고 이러한 주기 성분의 어떤 파동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몸이 호르몬도 조절이 되고요. 낮 시간에는 이제 코르티졸이나 이러한 게 많이 나오고 밤 시간에는 멜라토닌이나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주기 성분을 이루어요. 이것도 마치 파동을 이룬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면 장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더 란셋이라는 NEJM과 더불어서 가장 저명한 의학 논문 저널이에요. 그래서 그중 하나인 더 란셋에서 나온 그런 어떤 만성 수면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수면 사이클, 생체 주기가 흐트러졌을 때 이러한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고 원인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건데 계속해서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특히 잘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생체 주기를 계속해서 교란시키는 거고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주기 성분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이제 이러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란셋에서 제시하는 치료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수면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리스트릭션이 이제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수면을 통제를 해서 좀 잠을 오히려 줄여서 그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그런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그게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것에 맞춰서 우리 몸이 깨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호들을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래 본연의 그런 어떤 생체 수면 리듬 주기를 관장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잠과 깨어날 수 있는 것들을 관장을 할 수 있게 그것에 다시 맞추는 거죠, 몸을.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근육 이완을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이 자꾸 이제 불편한 충동이 신호가 발생될 때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충분히 이완시켜주면은 좀 낫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적절히 약물을 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생체 주기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잠잘 때는 조금 온도가 내려갔다가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조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주기가 있는데 오히려 잠잘 때는 이러한 조금 선선하게 유지를 해줘야 사이클에 맞게 잠을 좀 더 자기 편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유심히 주변에 귀 기울여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일단 파동 성분을 조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